안녕하십니까.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의 저자 김승기입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다녀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죽 잠바는 아디스아바바 종합 경기장이 있는데 그 옆에 가죽 상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단돈 7만 원 주고 산 것입니다. 아주 지금 입기에 질도 적당하고 괜찮습니다. 이 가죽 잠바를 한국에서 입고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참 감개가 돼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발생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백신도 개발되어서 이제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후반기부터는 그동안 중지되었던 국제 NGO 봉사 활동을 위한 준비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용감무쌍하고 모험심이 강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봉사 활동은 젊은 시절에 꼭 한번 이렇게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BTS 같이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아주 젊은이들이 온 세상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후진국 봉사 활동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정년퇴직하고 기회가 되면 아프리카 같은 그런 후진국에 와서 한 번은 봉사 활동을 해보자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에서 은퇴하는 직장인들은 더욱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잘 마치자마자 가장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봉사 활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그런 일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한국에서 쉬어라,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저는 이런 얘기를 그냥 흘려서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연한 자부심 이런 것만 가지고 아프리카 NGO 봉사 활동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순진한 결정이 실수였다, 그런 것이 3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제봉사기구의 봉사활동 그 자체는 참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이 가면은 그 대가도 참 엄청납니다. 흔히 쉽게 생각해서 내가 어떤 열정과 어떤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은 현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알고 내 열정을 알고 고마워하고 감동하겠지. 또는 내 봉사활동이 그 사람들의 밝은 미래를 어떻게 좀 열어주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 개선되겠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저 혼자만의 그냥 환상입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굳건한 신념으로 가더라도 한계가 옵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과 기업활동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려면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같이 어떤 천사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악마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한국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후진국 지원 제도를 하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NGO
이 단체 후진국 지원은 누구를 위한 거냐? 여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됩니다. 저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 현장에서 NGO 봉사 활동과 그 기업에서 어떤 근무한 그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후진국 지원에 대한 그 개선 방안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그 견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향후에 NGO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제가 판단한 국제 NGO 개선 방안과 좀 개인적으로 준비할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담비사 모요라고 하는 그 죽은 원조의 그 저자가 있는데 이 여자분 여자 그 학자분은 아프리카 그 원조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나라가 60년 내지 70년간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막대한 그 원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원조를 받고도 그 이전보다 발전한 나라는 단 2, 3개국에 이제 불과하다. 이렇게 그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 학자는 아프리카에 원조하는 것은 치유책을 가장한 질병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담비사 모요 이 학자는 아프리카 그 원조가 이제 절정을 이루던 시기가 1970년에서 1998년까지 아프리카 빈곤율이 11%에서 66%까지 이렇게 치솟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NGO 그 봉사 활동을 경험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담비사 모요의 그 연구 내용이 아주 일치한다. 현실과 일치한다. 이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아프리카 후진국들이 왜 아주 그 천문학적인 그런 지원금을 받고도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원조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프리카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더욱더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아프리카 지원의 명분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같은 그 후진국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확한 목적과 명분이 이제 좀 새롭게 이렇게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어떤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는 어떤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흥행을 이렇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참 힘들고 전쟁으로 어렵던 6.25 한국 전쟁 때 한국을 와서 도왔으니까 이제는 한국이 지원해야 한다. 그런 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이런 좀 궁색한 그런 목적으로 후진국을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다 더 명확하고 국가 정책적인 목표가
다시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로 NGO 지원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지금까지 후진국을 지원해오던 NGO 지원을 당장 이렇게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부 이런 관련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책상에서 문서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를 말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가지고 실상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현장에 근무하는 코이카 지역인 직원들이나 국제 NGO 그런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참 실현성 있고 지원국이나 피지원국이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윈 정신의 바탕을 둔 그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NGO 단체를 파견하다가 보면 그냥 그건 어떻게 보면 OECD 그러니까 선진국 선진 국가로서의 의무를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를 하는 그런 요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돈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러한 낭비 요소를 제거를 하고 효율적으로 NGO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NGO 개선 방안을 제 개인적으로 간단히 좀 요약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먼저 피지원 국가 교육생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옛날에 한국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교육 방식입니다. 해당 국가에 필요한 교육생들을 한국에서 교육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그들 스스로가 그 나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지원해주는 그런 간접적인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교육본부는 한국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한국 지원이 현지 국가에 가서 예산과 기술을 지원하는 것보다 아주 월등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기술을 이제 제공하기 전에 우선 이들 교육생들의 정신 자세, 이들의 생활 철학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먼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정신개조부터 시켜야 됩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그냥 달러만 퍼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기를 잡고 그 스스로가 미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철학을 심어 줘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한국의 현직에서 이제 퇴직한 아주 최고의 어떤 전문가들을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많은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퇴직을 하고 그 능력을 그냥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산업 기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각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좀 정착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육은 그 나라 그 사람들 스스로가 일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연수 인원을 선발하고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아프리카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스스로 이렇게 하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NGO 단체가 가지고 지원을 하려니까 그냥 달러만 그냥 퍽퍽 그냥
퍼부어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효과도 거두지를 못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나가라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은 돈대로 퍼부어주고 한국의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손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윈윈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각 지원 단체를 이제 통폐합하고 주도하는 기관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선정을 해줄 필요가 있고, 사업을 재설계하고 철저히 좀 이렇게 좀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원을 그저 현장에서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그 정보단체 이제 코이카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종교기관도 있고 학교, 법인, 개인 등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프리카에 이렇게 돈을 퍼주어 주는 것도 이렇게 경쟁적으로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을 경쟁적으로 그냥 퍼부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농촌 개발을 하는데 한국 기관들이 이제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참 무질서한 그런 지원을 하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 단지 그 보여주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사진 찍어서 본부에 이제 보고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사업을 지원을 받은 그 대상 국가는 오히려 지원받기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고 이제 프로젝트를 그 스스로가 운영해 나가도록 일임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학교를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3년간 한국 예산과 기술 인력이 이제 지원을 된다고 하면 그 기간 안에 모든 능력을 현지인들이 스스로 습득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되면 무조건 위임하고 한국 사람은 철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을 스스로 운영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돈과 그냥 인력만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이렇게 손을 벌립니다. 지원을 안 해주면 한국을 원망하고 어떤 때는 자기 나라에 고소까지 합니다. 한국에서 더 달라고 자기 나라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지원을 받으면서 고소를 해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체계 없이 한국 NGO가 철수를 하면 모든 그 순간에 그 모든 조직이 망가집니다. 수년을 투입해서 시설 장비가 이제 운영되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또 오히려 사업을 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현지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이제 원수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돈 퍼주어 주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그 성과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마다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 목표를 달성하면 프로젝트를 계속 이렇게 하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그 유사한 개념인데 그들 스스로가 이제 운영하고 성과가 나고 발전이 있을 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한 가지 들면 이제 지하수가 이제 어떤 지역에 이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제 그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은 한국 기술과 이제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 현지인들한테 이제 맑은 물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현지인들은 스스로 그 인력을 선발해 가지고 그 펌프를 작동하고 물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인계를 받고 숙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스로 성과가 나올 때, 스스로가 이런 기술을 습득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이런 기술이나 이런 예산을 스스로 이렇게 확보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지원국에서 10년이고 100년이고 돈도 지원해주고 인력도 지원해달라. 그리고 그냥 계속 손만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이제 지원국이 철수하면 그 소중한 우물 펌프가 망가집니다. 그때부터 그냥 어떻게 보면 오히려 수도관으로 그 표면에 물이 지하로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환경 오염까지 시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1년이면 기술 인력이 이제 양성을 할 수 있고 마을 자치회에서 일정 운영 비용을 이렇게 거출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평생 아주 위생적인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아예 거부합니다. 한국 NGO 단체에서 건설해 준 그 지하수 10곳 중에 9곳 정도가 이런 현상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지만 이것이 아프리카 현장의 실상입니다. 따라서 그 정신혁명이 없는 상태에서 후진국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그 나라를 더 황폐시키는 그런 일이 됩니다. 다음 5번째, 그 한국의 언론에 그 후진국을 지원하는 그런 광고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그 언론 매체에 보면 경쟁적으로 무슨 후진국의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 그 모델로 이렇게 해서 좀 그 한국인들 그 모성을 이렇게 자극해 가지고 모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감성팔이 모금은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적으로 인기 연예인을 그 모델로 세워가지고 모금을 하니까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모금액의 몇 퍼센트가 해당 국가에 지원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금액의 통상 50%가 지원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어쩌면 50%도 많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지원되어 가지고 해당 후진국이 발전하고 미래 비전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해줄수록 해당 국가는 피폐에 의지고 정치인들은 타락을 하고 주민들은 의타심만 증가합니다. 물론 건전한 NGO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NGO의 구조 특성상 이런 난맥상이 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젊은 세대에게 대한민국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헬조선이라는 그런 생각이 고착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이 형편없어서 외국을 나간다는 생각은 큰 잘못입니다. 한국만큼 좋은 나라도 지구상에 드뭅니다.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도 어려운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내 주위에 봉사활동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해외 NGO 봉사활동 출발 전에 개인적으로 해당 국가의 문화, 역사, 정치, 기후, 관습, 환경 등을 철저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와 다른 생활 수준이나 불결한 환경도 이제 그들을 좀 존중을 해주고 함께 헤쳐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관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조리, 부정, 부패에 대해서도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같이 투명한 회계와 어떤 철저한 처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충격이 큰데 이러한 것도 마음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쉬운 예로 현지 직원들이 일상적인 재료 구매비 부풀리기, 식재료 과다 청구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적응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한테 NGO 봉사 활동을 포함한 해외 근무를 적극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저는 권장을 합니다. 다만 후진국의 봉사 활동을 하시려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사전에 공부를 하시고 체력 단련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봉사활동은 인생에서 큰 자산이고 국제사회에 또 기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큰 자산이 되어서 미래에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 없이 가면 심적인 충격을 이제 크게 받아가지고 오히려 국제 봉사활동 그 자체를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후진국 봉사에 마음이 있으면 우선 내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봉사활동을 해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가장 큰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꼭 외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하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신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국가에 세금을 잘 내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두어서 잘 키우는 것 이런 것이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이 자신의 이제 몸에 맞고 몸에 우선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국제적으로 더 큰 기여를 하시고자 하면 차분하게 준비하신 후에 도전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3년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경험한 현장 사례를 있는 그대로 아주 리얼하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국고 낭비를 이렇게 좀 방지를 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서 국가와 봉사자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 저의 책에다가 자세하게 내용을 수록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전화로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동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의 저자 김승기였습니다.